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주일 연기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3일에 치러집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부는 전국 시험장에 소방 공무원들을 두고 포항 지역에는 비상 수송버스 240대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일 전국 수능 시험장 1,180곳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소방공무원이 2명씩 배치됩니다. 특히 여진 우려가 있는 포항 시험장 12곳에는 구조대원들도 추가로 둘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을 신속하게 잇는 안전 한 라인을 운영하고 포항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도 파견합니다. 입실 완료 전 상당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교육부는 포항 인근 영천과 경산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했습니다. 수험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한 비상버스 240대를 배치합니다. 일단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시험장 감독관의 판단과 수험생의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의 안 느껴질 정도의 지진이라면 시험은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안전에 위협이 없더라도 진동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면 시험은 일시 중단됩니다.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감독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시험은 재개됩니다. 지난주 강진과 비슷한 정도의 위협적인 진동이라면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험 무효 처리가 원칙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독관 지시 없이 교실을 나가면 시험 포기로 간주될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험 도중 지진이 날 경우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주요 이유로는 임신과 출산 부담 때문인데요. 흑수저, 주부, 계약직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상위 1% 연구자에 오른 50대 여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아주대 의대연구실 한편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나노 독성학으로 세계 상위 1% 연구자 명단에 2년 연속 오른 박은정 연구교수의 자리입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조그만 회사에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아기 키우는, 가정 꾸리는 그런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흑수저 출신인 박 교수는 20대에 결혼과 임신으로 건강이 나빠져 퇴사했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친정어머니, 시아버지의 병환이 겹쳤지만 가족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기 쿨럭쿨럭 하면서 저기 누워있으면 다 내 제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 그렇게 편찮으셔서 간병하는데 저는 집에를 못 들어가고 막 3박 4일, 2박 3일 그때는 미친 듯이 실험을 했으니까요. 박 교수는 유리천장을 깬 경단녀로 화제가 되자 일하는 여성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급하지 않게 계속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차근차근 나는 엄마로서 내 직장인으로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았다. 급하게 마음먹을 거 없다. 어차피 난 이 길을 갈 거다. 비명문대에 나이 많은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비정규직 신분인 박 교수. 하지만 세계 독성 연구의 한 획을 긋고 노벨상을 타겠다는 꿈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작년에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늘었지만 20, 3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렵게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상당했는데요. 우리 사회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고용 불안과 양극화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작년 전체 일자리 수는 2,323만 개, 2015년보다 22만 개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채용 시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가 15만 개, 20대 일자리가 1만 개 줄어든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44만 개 증가한 겁니다. 특히 30대 일자리 감소폭은 전년에 비해 5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일자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32만 개 증가하는 동안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9만 개 줄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소득은 474만 원으로 월 224만 원을 번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이 격차는 20대 120만 원 수준에서 계속 벌어져 50대에는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도 100만 원 이상 났습니다. 특히 20대 15만 원 차이 나던 것에 그치다가 50대가 되면 185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직종에 따라서도 격차가 컸습니다. 금융보험업 근로자 소득이 596만 원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숙박 음식업점이 평균 137만 원으로 꼴찌였습니다. 또 근로자 30%는 근속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1년에서 3년 미만도 26%나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 직장에서 3년도 채 안 되게 근속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불안한 고용 사정을 입증한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2017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2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행복한 관광, 즐거운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박람회에는 호텔과 여행, 외식, 의료관광 분야 12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또 중국 시트립과 미국의 탑트래블 등 외국 관광업체 및 전문인력 알선업체 현장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관광유관협회 관계자들이 구직자를 상대로 1:1 상담을 하는 멘토링관도 운영됩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을 34개에서 약 80여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샤프 등 대기업이 어려워져도 일본의 전체 산업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1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견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은 이달 말까지 완성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인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현지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이 세탁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제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세이프가드는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현지 공장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세운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새롭게 시도한 현장 노동청에 6천 건이 넘는 진정과 제안이 접수됐는데 이 중 80% 가까이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급식 납품업체 현대그린푸드 근로자들은 갑작스레 새벽 3시 반까지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출근 요구에 투쟁에 나선 이들은 지난 9월 현장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고용부는 곧바로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접수 13일 만에 출근 시간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시정 명령만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17일간 시범 운영된 현장 노동청에는 6,200건이 넘는 진정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해마다 고용부에 접수되는 것보다 서너 배 많은 수준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선업 종사자와 장애아를 둔 학부모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힘도 백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주부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고용부는 진정의 80%가 처리됐고 제안의 70%가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과 제안 채택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거나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추진 완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부는 현장 노동청을 매년 한 차례씩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전국의 영어마을 붐을 일으켰던 경기 영어마을이 사실상 폐원하고 평생 교육기관으로 전환됐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해외 어학연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입니다. 당시 990억 원을 들여 27만 평방미터 부지에 체류형 영어 교육시설을 지었는데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어학 연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붐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개원한 안산 영어마을에 이어 파주까지 인기를 끌자 경기도는 또다시 676억 원을 들여 양평에 제3의 영어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원 초기 반짝했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영어마을이 생겨났고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설 자리를 잃은 겁니다. 경기도는 결국 2012년 안산 영어마을을 폐원하고 시설을 민간 교육기관에 임대했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은 건물 17개 가운데 10개 동을 민간에 임대한 가운데 체인지업 캠퍼스라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나마 영어 교육을 담당해온 양평 영어마을 역시 내년 2월부터 평생 교육기관으로 전환합니다. 도민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파주와 안산, 양평을 영어마을 만들었는데 영어마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임대사업이나 이탁사업으로 전락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에 선풍적인 영어 붐을 일으킨 경기 영어마을. 하지만 경쟁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과거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드론이 이제는 배송, 재해 현장 등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문제는 안전하게 조종하기가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만 운전이 가능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드론이 경로를 따라 스스로 비행을 하는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상암동 하늘공원의 빨간 외투 차림의 남자아이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드론 관제 시스템과 연결된 자율비행 드론이 상암동으로 출발합니다. 수동으로 조작했던 기존 드론과 달리 미리 설정된 비행 경로를 따라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드론이 촬영하는 풀 HD급 고화질 영상은 IP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LTE 통신망만 연결돼 있으면 원격으로 거리 제한 없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드론 관제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겁니다. 자율비행을 통해서 마음대로 수백 킬로 멀리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을 오늘 보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B2B 모델을 발굴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재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드론과 소방관의 몸에 달린 바디캠이 찍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중계돼 조난자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난자의 몸 상태를 의사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원격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내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공공안전 시스템을 강원 소방본부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헬기 투입하는 데도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하지만 드론을 투입함으로써 그만큼 현장 도착이나 상황 파악하는 데 신속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 네트워크인 5세대 통신이 상용화되는 2019년에는 드론의 산업적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 배우자의 직업이나 연봉에 대한 희망사항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서는 요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배우자에 관한 이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대와 사회 현상에 따라 선호하는 배우자상이나 결혼관이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요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 배우자상은 어떤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남녀 대학생 1,7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먼저 대학생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46.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뽑힌 직업은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회사원이나 전문직을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 선호했는데 결혼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조금 실감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상적인 배우자감 1위로 자주 뽑혔던 의사나 한의사는 2위에 올랐는데요. 불과 16.7%만이 선택을 해서 1위인 공무원과 30% 가까이 응답률의 차이가 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히는 교사가 15.8%를 차지해서 3위에, 또 사무직 직장인은 14.1%가 응답하면서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성별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이 비슷했나요? 대체로 비슷했는데요. 다만 남자 대학생들이 공무원에 이어 배우자 직업으로 선호한 직업은 교사인 반면에 여자 대학생의 경우 의사나 한의사라고 대답을 해서 성별에 따른 직업관에 대한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순위를 살펴보니까 최근에는 배우자의 직업을 볼 때 경제적인 면과 더불어 안정성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공무원이나 교사가 상위권에 오른 것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이유가 51.9%를 차지했고요. 복수로 응답한 2위의 이유 역시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이게 42.5%로 각 응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서라는 이유가 31.6%를 차지하면서 3위에 올랐고요.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는 직업 같아서라는 응답이 17.1%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안정성과 가족과 얼마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가 요즘 대학생들에게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에 다니는 배우자를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별로 없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배우자가 회사에 재직할 경우 선호하는 기업 형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35.2%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기업 형태에서도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의외의 답변이 차지를 했는데요. 기업 형태는 큰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31.7%를 차지하면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역시 예전에는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제는 공기업이 아니라면 기업 형태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네요. 네, 요즘에는 대기업 역시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불과 15.9%를 차지해서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 4위를 차지한 기업 형태는 10.5%가 응답한 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네, 배우자의 직업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이 확실히 줄었네요. 그럼 그만큼 경제적인 조건보다 안정성을 위주로 보니 배우자 연봉에 대한 기대치 역시 낮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요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 배우자의 기대 연봉은 상당히 높았는데요. 희망하는 배우자의 평균 연봉 수준은 5,04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성별로 보자면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희망하는 배우자 연봉 수준으로 평균 5,286만 원을 꼽았고요. 남자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4,130만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1,0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올해 입사자 평균 연봉이 3,448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2천만 원이나 가깝게 높은 연봉을 기대한 건 다소 이상적인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같은 이유는 이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미래 배우자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치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년별로 원하는 배우자의 연봉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학년 대학생들의 경우 원하는 배우자의 연봉을 평균적으로 5,168만 원이라고 응답해서 기대하는 배우자 연봉 수준이 가장 높았고요. 4학년의 경우는 평균 4,826만 원으로 기대하는 연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학년이 오르고 구직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선호하는 연봉 역시 점차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봉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중에 15.8%는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53.8%가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라고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복수 응답으로는 가사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겪는 갈등과 부담이 싫어서가 46.6%, 또 싱글로 사는 생활이 즐겁고 편해서가 43%로 이유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니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3포 세대와는 달리 결혼이 꼭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네요. 또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면서도 연봉 역시 높아야 한다는 점도 요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약간은 낯선 대학생들의 결혼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여파가 이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는 건지 주목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